아침 운동을 하고 동생을 만나러 성수동 루프리크에 왔다. 이곳 사장님은 한국 조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호주에서 40일 핫치킨 버거를 배웠다고 한다. 먹고 작업을 해야 해서 음료는 콜라로 하고 보통 알감자나 가지요리를 에피타이저로 먹는데 이날은 신메뉴인 돼지기를 주문했고 나름 성공적이었다. 이어서 치킨 버거가 나왔고 꾹 눌러서 반으로 썰어준 뒤에 두툼한 치킨 패티를 확인하고 손으로 잡고 먹는 게 가장 맛있다고 직원분이 설명해 주셔서 항상 말을 잘 듣고 있다. 여기서 처음 40일 핫치킨 버거를 먹고 반해서 서울과 부산 여기저기 가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가장 맛있었다. 밥을 다 먹고 작업을 하러 카페에 가는 중에 디올 건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엄청 멋져서 놀랐다. 스타벅스에 가서 아빠가 준 쿠폰으로 케이크 하나와 각자 음료를 주문하고 저녁 먹기 전까지 각자 작업을 한 뒤에 저녁을 먹으러 서울숲 서울론인에 왔다. 동생은 오이를 못 먹어서 항상 나한테 주는데 하남자 특 오이 못 먹음. 오이 못 먹는다고 놀려준 뒤에 이어서 나오는 요리들을 다 맛있게 먹어주고 둘 다 기분 좋게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여행 영상 편집을 하다가 잤다. 아침 운동을 하고 커피타임을 가진 후에 마늘을 볶아서 교촌 블랙시크릿을 사면서 이벤트로 받았던 닭갈비 볶음밥과 볶아 먹었다. 달걀 후라이 2개까지 좋았는데 마지막에 부추를 얹으면서 비주얼을 다 망쳤다. 이래서 어른들이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하나보다. 피카츄 돈가스랑 열무김치도 꺼내 같이 먹었다. 볶음밥이랑 반숙 후라이는 진짜 인꼬였고 맛있게 점심을 먹은 뒤에 통키는 물을 돌돌이는 약을 줬다. 거의 몇 년을 미뤄놨던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고 저녁 먹기 전까지 여행 영상 편집을 한 뒤에 저녁은 클린하게 닭가슴살과 야채를 먹었다. 그리고 영상 편집을 마저 하다가 라디오헤드 하이엔드라이 커버 연습을 5번 하고 잤다. 아침 운동을 하고 단풍과 함께 커피타임을 즐기면서 좋은 햇살에 벅텐도 했다. 집에 오는 길에 달걀 한 판을 샀는데 에그그 청정망란이라는 이름이 참 귀여웠다. 닭가슴살과 야채로 점심을 먹고 가득 핀 은행잎이 보이는 경희대 앞 스타벅스에서 가사 작업을 했다. 이번 가사의 내용은 일편단심인 남자의 이야기였다. 작업을 끝내고 집에 오는 길에 칭따오도 사고 오늘 꿈이 너무 좋아서 로또도 5줄 샀다. 저녁도 닭가슴살과 야채를 볶아서 먹고 밥을 다 먹고 여행 영상 편집을 한 뒤에 라디오헤드 하이엔드라이 커버 연습을 5번 하고 잤다. 아침 운동을 하고 손톱을 깎은 뒤에 점심을 먹고 영상 편집을 하다가 약속이 있어서 나왔다. 약속 장소로 가기 전에 친구들과 저녁밥을 먹으러 삼산회관이라는 곳에 왔다. 맛있는 국내산 숙성김치로 만든 돼지김치 볶음과 김치찌개가 맛있는 곳이었다. 남은 음식은 자취하는 내게 양보해서 포장해왔고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멋진 버스 정류장도 봤다. 아는 동생이 일하는 회사에 새로운 브랜드가 생겨서 놀러왔는데 애니오케이션 베이스먼트라는 멋진 와인바였다. 동생은 와줘서 고맙다며 애니오케이션 베이글도 선물로 줬는데 내일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음식들과 술을 주문하고 근황 토크를 했다. 이 동생이 최근에 직장을 옮겼는데 새로운 직장에서 하는 일에 너무 재밌어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젊은 열정 덕분에 나까지 기운을 받는 느낌이 들었다. 같은 업계에 있는 한주나 성진이의 이야기도 함께 들으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낸 뒤에 부자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서 씻은 뒤에 베이글 3개는 천천히 먹으려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머리가 많이 긴 것 같아서 파마를 해야 하나 인스타를 좀 뒤져본 뒤에 잤다. 아침 운동을 하고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카페에서 커피타임을 가졌다. 집에 오는 길에 막걸리를 사왔는데 까먹고 우유랑 마요네즈는 안 사와서 귀찮게 다시 나가서 사왔다. 점심은 어제 받은 베이글과 닭가슴살을 먹기로 했다. 맛없는 것부터 빨리 먹고 베이글을 먹었다. 스프레드 중에 크림치즈가 아닌 게 있어서 이게 뭔가 먹어봤는데 생크림이었다. 꾸덕한 크림치즈 풍미도 좋고 베이글도 부드러웠다. 크림치즈에 성진이가 준 초콜릿도 올려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렸고 괜찮아서 생크림이랑도 한번 먹어봤는데 생크림, 초콜릿, 베이글 완전 인꼬였다. 다음에는 내가 베이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에브리띵과 카라멜 월러 크림치즈를 같이 먹었다. 크림치즈가 내 스타일이라 이것도 맛있게 먹고 한국 일기장 영상이 올라갈 차례라 나레이션 작업을 한 뒤에 저녁 먹기 전까지 편집을 했다. 저녁은 어제 포장해온 돼지 김치구이랑 막걸리를 먹기로 했다. 막걸리를 한 잔 따라 놓고 한주가 마늘에 마요네즈를 찍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을 거라길래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다. 샐러리 먹을 때도 그렇고 마요네즈를 점점 사랑하게 될 것 같다. 맛있는 한식이랑 시원한 막걸리도 한잔하니 기분이 너무 좋았다. 오늘은 시동이라는 영화를 봤다. 요즘 잔잔한 영화들이 계속 땡겨서 잔잔바리로 가는 중인데 뷰티풀 데이 인 더 네이버후드에서 느꼈던 교훈대로 요즘 내 마음이 어떻길래 이런 영화가 땡기는 걸까 생각해봤다. 재미있게 영화를 본 뒤에 영상 편집을 마저 하고 라디오헤드 하이엔드라이 커버 연습을 5번 한 뒤에 잤다. 아침 운동을 하고 무화과가 한 상자에 6,000원이라길래 베이글이랑 같이 먹으려고 샀다. 동네 형이랑 커피타임을 가지면서 같이 몇 알 먹어봤는데 향도 당도도 좋아서 잘 샀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집에 오는 길에 덴마크 크림치즈인 알라 크림치즈도 하나 사고 엑설런트도 한 통 샀다. 점심은 삼산회관에서 포장해왔던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김으로 먹었다. 맛있고 든든하게 식사를 마치고 라디오헤드 하이엔드라이 커버 영상을 찍었다. 저녁에는 마라탕이 땡겨서 동네에 가고 싶었던 가게에 오늘 영업하는지 물어보니까 한다고 하길래 꺼버로우랑 마라탕을 사왔다. 중식과 인꼬인 스원한
칭따오를 한 잔 따라놓고 국물을 먹어보니 땅콩 소스가 많이 들어간 스타일이었는데 나는 그냥 깔끔한 스타일이 좋았다. 주문할 때 옥수수면이 퍼질 것 같아서 사장님한테 따로 포장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집 옥수수면은 안 푼다고 괜찮다고 해서 그냥 조리해서 가져왔더니 또 퍼졌어. 저번에 갔던 집도 그렇고 앞으로 마라탕 사장님 말은 더 이상 못 믿을 것 같다. 맛있다. 다행히 꿔바로우랑 칭따오는 너무 맛있었고 오늘 선택한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영화는 요즘 잔잔한 영화에 빠져 있음에도 조금 과한 영화였다. 집에 냉동해놨던 초코 애플파이에다 아침에 사온 엑설런트를 곁들여서 영화를 보며 디저트로 먹었는데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라 아주 맛있게 먹고 단 게 들어가니까 기분도 좋아졌다. 그렇게 영화를 다 보고 블로그를 좀 쓰다 잤다. 냉동실에 넣어놨던 베이글을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고 무화과에 크림치즈를 올려준 다음에 꿀을 듬뿍 퍼서 위에 싹 돌려줬다. 얼마 전에 IM 베이글에서 봤던 무화과 크림치즈 베이글을 그대로 흉내내서 먹어봤는데 주말 아침에 행복해지는 맛이었다. 크림치즈를 안 바른 무화과랑 같이 먹어도 맛있었고 베이글 없이 무화과만 먹어도 너무 맛있었다. 그래도 크림치즈를 많이 바를수록 맛있는 것 같아서 듬뿍듬뿍 발라 먹었다. 나머지 베이글은 블루베리 크림치즈를 발라서 맛있게 먹고 동네 형과 커피타임을 가지면서 단풍도 보고 벅텐도 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필스너 우르겔 행사를 하길래 2팩 사고 라면사리도 하나 샀다. 집에 와서 남은 김치찌개에 라면사리를 넣고 끓여서 점심을 해결하고 저녁 먹기 전까지 어제 찍은 커버 영상 편집을 하고 블로그도 몇 개 썼다. 5시에 저녁을 먹을 계획이었는데 일이 많아서 30분 오버했고 약속 시간에 늦은 남자친구처럼 교촌을 받아서 집으로 뛰었다. 오늘은 평소보다 30분 늦게 교촌치킨 레드콤보를 먹었지만 조금 늦더라도 계획표에 하기로 했던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는 뿌듯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원하게 쭉 들이키는 잘 따른 기네스 한 잔과 매주 먹어도 매번 맛있는 교촌치킨 레드콤보를 먹으면 대박이냐니까. 언제 산 거야 이거? 예전에 외과의사 이국종 교수님이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우울한 종말이 찾아온다. 구내식당 점심 반찬이 잘 나온 것과 같은 사소한 일이라도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걸 본 적이 있는데 아직 화려한 인생은 아니지만 나는 무엇에 행복을 느끼는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오늘 함께 곁들인 영화는 이솜 주연의 소공녀라는 영화였다. 방을 빼야 할 만큼 가난하지만 위스키와 담배를 좋아하는 취향은 뺄 수 없는 가사 도우미의 이야기였는데 참 개념 없이 산다는 생각에 전혀 이해가 안 되다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쩌면 나랑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게 만드는 최근 봤던 잔잔바리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았던 영화였다. 영화를 다 보고 수요일에 샀던 로또를 맞춰봤는데 단 하나도 맞지 않았고 혹시나 기계가 실수한 건 아닌지 내 눈으로 하나하나 맞춰봤는데 정확하네. 기계는 거짓말을 안 했다. 그리고 엄마가 등산을 갔다 너무 멋진 개랑 사진을 찍었다고 전화가 왔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엄마 너무 행복해. 어찌됐건 행복하다니까 보기 좋았고 전화를 마치고 배가 불러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러 나왔다. 산책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블로그를 좀 쓰다가 잤다.